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중국 문제 이거 심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올림픽 문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역대 최악의 동계올림픽으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외신들이 보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유례없는 이렇게 강압적이고 그리고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철저하게 봉쇄돼서 감옥과 같은 곳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소식들이 계속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한국 선수들, 우리가 가장 그 금메달을 많이 따는 종목이 하계올림픽에서는 양궁이 우리가 가장 세계에서 강국이라고 한다면 동계올림픽에서는 이 쇼트트랙을 비롯한 빙상입니다. 자, 이 빙상에서 고비를 많이 마셨죠. 그런데 그 빙상 경기장, 이 오름판 위에서 지금 달리는데 그 오름판이 보통 힘들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국내에서 훈련하다 가서 그 오름판이 다루게 되면 상당히 경기 감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뭐 불보듯 뻔하죠.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뭐 스키날이다 어떻게 될 정도로 자주 넘어지고 상당히 힘들다고 하는데 뭐 중국 선수들은 별로 넘어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왜? 그 오름판에 적응을 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공산국가만이 이런 정말 뭐라고 할까요? 이 신사답지 못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죠. 만에 하나 자민주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했다면 여기에 대한 국내 비판도 상당했을 겁니다. 오른판을 자기네 선수들이 유리하게 만들었다면 우리 국내 언론들도 아마 정부나 여기를 비판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중국이란 나라는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이 공산국가는 공산당이나 정부가 지시한 대로 온 국민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거 안 따라주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죽했으면 최근에는 중국의 시진핑 사상을 전담하는 무슨 부교장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잠시 보고 방송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는 그야말로 인민들에게는 가혹한, 혹독한 국가인 것은 이미 역사적 사실들이 증명하고 있죠.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들, 그 전체주의 국가들 중에서 가장 먼저 멸망한, 즉 해체된 뭐 소련이나 동구권, 이 폴란드, 루마니아, 볼가리아 같은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 이미 30년, 40년 동안 공산주의 체제에서 그 공산주의 체제에서 살았던 국민들에 의해서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혹한 자유라는 것은 물론 뭐 북한식 공산 체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동유럽에는 어느 정도 자유가 있었지만 그들은 정말 혹독한 인권유린, 인권 탄압을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국민들에 의해서 독재 정권, 공산 정권이 몰락했다는 것은 이미 역사의 한 장면이죠. 그런데 이 유일하게 살아남은 공산국가 중에서도 뭐 베트남도 있고 라오스도 있지만 이 중국처럼 한 사람의 지도자, 한 지도자의 사상을 강조하면서 세뇌화시키고 우상화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 보기 힘듭니다. 북한을 빼고 말이죠. 북한은 또 중국하고도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이 이 모태동 시대에만 있을 법한 1인 독재 체제를 굳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독재뿐만 아니라 1인자에 대한 그 독재자에 대한 우상화 그리고 세뇌 교육까지 이제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즉 시진핑 사상이란 이것을 극렬히 반대했던 사람이 바로 둥소평 전 주석이죠. 그 둥소평 주석이 바로 이렇게 한 사람이 오래 집권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의 독재를 막기 위해서 2번 이상 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것을 다 깨버린 것이 바로 시진핑입니다. 청년 학생들을 어려서부터 시진핑 사상으로 세뇌 교육시키고 우상화하게 된다면 이들이 자랐을 때 청년들이 됐을 때 시진핑에 대한 절대 충성을 강조하겠죠. 요구하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학교에서 초중학생이며 이제 18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런 사상교육을 담당한 시진핑 사상교육을 담당한 부교장이 생겨가지고 그것도 일반 사상 담당 교원이 아니라 부교장이 이것을 책임지고 그 부교장 밑에는 전문으로 이 시진핑 사상을 주입시키기 위한 전담 교사가 또 있을 겁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학생들을 세뇌시키고 교육시키려고 하는 것은 바로 장기 집권으로 가겠다는 그 초석을 깔겠다는 것 외에 다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국에는 시진핑의 적수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시진핑은 부정부패를 외치면서 공산당 내부에 특히 간부들 속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자기 정치적 적수들을 모조리 제거해버렸죠. 지금은 오직 시진핑 주석의 말에 토를 다는 간부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많은 정치국 상무위원들 그리고 인민해방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반 시진핑파라고 할 수 있는, 즉 상하이파라고 하죠. 상하이파, 공청파. 중국말로는 뭐 강택민파 아니면 후진타오, 호금도파 이렇게 갈려져 있는데 이 두 파는 모조리 숙청당했다는 것이 중국에서 전하는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시진핑 독재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중국 공산당을 자기 혼자서 쥐락펴락하는 시진핑. 예전에는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돌아가면서 공산당 총서기와 주석을 맡았지만 이제는 한 사람에게 절대 복종하는 그런 체계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초중고, 고교 학생들한테까지 시진핑 사상을 주입시키는 전담 부교장을 만들고 교사를 배치하는 중국.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베이징 올림픽 이 계기로 중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또 친중파로 기류했던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 우리 국민들 중에서도 중국이 저런 나라였냐고 혐오감을, 즉 반중 정서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친중으로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굴종하고 친중으로 갔던 것은 바로 현 정부와 무관하지 않죠. 북한에 굴종하다 못해 중국에 굴종하고 아부하는 모습. 저는 다른 것은 둘째치고라도 이번에 이 코로나19가 처음 생겨났을 때, 그리고 중국이 엄청나게 그 코로나를 처음에 이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때 중국 대사관에 걸려나 있던 프랑카트 아직도 기억합니다. 중국의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10만 명이나 이렇게 많은 코로나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중국은 한국의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라는 고사하고 우리 국민들의 비자조차 내주지 않는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심지어 세관을 통해서 물자도 지금 들어가지 못해서 중소기업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 지인 한 분이 오셨는데 지금 통관이 안 돼가지고 지금 큰일 났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대련이나 이런 세관에 묶여 있어가지고 통관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뭐 식료품 같은 것은 통관되는데 공업품 같은, 또 화장품 같은 이런 것은 통관이 되잖아. 이제 다시 반품해야 되는, 다시 되돌아와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중소기업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중국이 코로나19를 빙자해서, 동계올림픽을 빙자해가지고 이런 제품들을 아마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관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항해 입항조차 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이런 중국, 특히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한한령이 아직도 해제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뭐 잘 알려진 사실이죠. 우리 국민들의 비자는 고사하고 한한령마저 해제하지 않고 있는 중국. 그런데도 중국에 굴종하고 있는 현 정부. 이것도 정권 교체의 한 이유는 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정권 교체돼야만이 이런 수모를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 계기로 이건 우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중국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만 반중 정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는 중국의 실체를 알게 됐고 반중 정서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 외신의 보도입니다.